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어렸을 때 참 이뻤던 사촌 여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면 만나곤 했었는데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가 이혼하신 이후로는 쭉 못 보고 지냈습니다. 어렸던 그때 마음의 사촌 여동생을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약 20년 가까이 연락을 못하고 지냈었는데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그 사촌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다른 사촌을 만났고 그러면서 저를 비롯한 사촌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며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웠고 시간 되는 사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은 뭐하고 있는지 등 이런저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은 몰라보게 변해 있었고 이제는 아름다운 여대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술자리는 이어졌고 집에 갈 사람은 집에 가고 더 놀 사람은 제 집으로 가서 한 잔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촌 여동생과 다른 사촌 2명 그리고 저까지 4명 있어 간단히 술과 안주를 더 사서 집에 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사촌 여동생이 작은 아버지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작은 어머니가 작은 아버지랑 재혼을 하신 것이었고 그때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사촌 여동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하고는 별다른 연락을 하면서 지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들과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외모적으로 훨씬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작은 어머니는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외와 편의점 알바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생활비 및 원룸 월세를 내기에는 부족하기에 작은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와 남겨주신 돈을 조금씩 꺼내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졸업반이기에 올해만 잘 넘기고 내년에 취업을 하면 좀 생활이 나아질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술도 많이 마신 것도 있고 게다가 혼자 살기에 50평 아파트는 넓기도 하고 해서 사촌 여동생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제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룸 월세 및 관리비라도 아낄 수 있으니 잘 모아서 필요한 데 쓰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냐며 고맙다고 저를 끌어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사촌 여동생인데 순간 여자로 확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고 화장실이 붙어있는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 그게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여자라서 옷이나 액세서리 등등 많을 텐데 안방은 드레스룸도 있고 파우더실도 있으니 저보다는 사촌 여동생이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일 끝나면 같이 놀 친구 없나 연락해보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혼자 마실 술과 안주를 사서 혼자 마시다가 자는 것이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최대한 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일찍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촌 여동생이 집에 있는 날이면 같이 만난 것도 만들어 먹고 같이 영화도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다 큰 성인 남녀가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같이 술 먹다가 잠들면 밤새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같은 침대에서 앉고 자다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점점 더 편해지기 시작했고 가끔은 너무 속살이 보여서 조심해달라고 말을 하였지만 보고 싶으면 보라면서 대놓고 더 보여주고 갔습니다. 그날도 같이 술을 마시다가 덥다면서 사촌 여동생은 옷을 벗었고 오빠도 남자라고 조심해달라고 하자 또 대놓고 보여주면서 남자가 남자다워야 남자라며 말장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욱하는 마음에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오히려 더 세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다운 척하기는 많이 만졌으면 이제 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을 드러매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아왔던, 머리로만 생각했던 그 다음 진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남자인 것 알겠다며 조심하겠다고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여동생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나오는 모습은 못 봤습니다. 한 2주쯤 지났을 때 노크를 하고 조용히 문을 열어보았더니 짐 없고 다 정리해놓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편지가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편히 잘 지내다가 간다며 나중에 또 보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촌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을 담아서 솔직한 마음을 장문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였으나 며칠 뒤에 돌아온 답장은 싸늘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자로서 생각하고 좋아했다면 자기한테 그렇게 했으면 안 되었다고 하면서 믿었던 오빠에게 받은 상처라서 마음이 더 아프다고 하였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후회스럽고 속상하고 답답했습니다. 뭐라고 답장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밥 잘 챙겨 먹고 무슨 일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연락하라고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사촌 여동생이 오기 전 그때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나 홀로 술 먹는 날은 많아졌고 다시 예전처럼 집에 일찍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은 그날 일들이 기억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 가게에서 자는 날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연락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볼 수는 없는 거겠죠? 다시 한 번의 기회는 오지 않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